시사평론가 장혜찬입니다. 오늘의 팩트. 민주당 대선 경선에 역풍이 불고 있다. 그 역풍의 진원지는 역시나 조국 전 장관입니다. 이번에 민주당 대선 경선 기획단에서 대선 후보들을 상대로 대국민 면접을 보겠다는 새로운 룰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면접관으로 조국 흑서의 저자인 김경률 회계사를 추천했는데요. 그런데 이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당이 뒤집혔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조국을 비판한 조국 흑서 저자를 데리고 오냐면서 김경률 회계사를 모시기로 했던 대선 경선 기획단이나 민주당 지도부, 송영길 대표 등을 향해서 친문 당원들의 문자 폭탄과 비난 세례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결국 민주당에서는 김경률 회계사 초청을 취소했는데, 이를 두고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 내분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재명 지사는 국민 관심을 끌 수 있는 흥미로운 아이템인데 아쉽다는 취지로 말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정세균 전 총리나 이낙연 전 대표, 그리고 추미애 전 장관 등은 이 지도부와 대선 경선 기획단의 결정에 반발하면서 이재명 지사의 발언까지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이 사건을 촉발시킨 조국 전 장관은 본인 유리하거나 본인이 관심 있는 주제, 남 비판하는 주제에 대해서는 쉬지 않고 하루에 막 10개 가까이 SNS 게시글을 올리지만, 정작 본인을 비판하는 주제나 본인이 반성해야 될 주제에 대해서는 역시나 언제나 그렇듯 입을 꾹 닫고 침묵하고 있죠. 왜 대선 경선 기획단에서 조국 흑서 저자인 김경률 회계사까지 불러서 면접을 보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지금 민주당 대선 경선에 국민이 아무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려 9명의 대선 주자가 참석했던 이 대선 후보 발표회에 유튜브 생방송 시청자가 900명 정도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현종 위원이나 신지호 의원과 함께하는 어벤져스, 2022 어벤져스만 해도 주말에 생방송으로 하면 7,000명 가까운 구독자들이 함께 봐줍니다. 그런데 민주당 대선 후보 9명이 모인 그 유튜브 실시간 동시 접속자가 900명 수준이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처참할 정도로 관심을 못 받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외면을 받고 있는지 속이 탈만도 합니다.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들고 나온 게 김경률 회계사 같은 깜짝 반전 카드였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김경률 회계사가 참여한다면 그 사실만으로 화제가 되면서 국민적 관심을 모을 수밖에 없고, 조국 전 장관 사태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반성을 했다, 이제는 털고 가겠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리는 셈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당 지도부와 대선 경선 기획단이 아무리 아이디어를 잘 짜내면 뭐합니까? 대선 후보들이 친문 당원들 표를 한 표라도 더 받아보겠다면서 중도층이나 무당층 국민이 아니라 강성 친문 지지에 기대어서 김경률을 어디 부르냐면서 저렇게 역정을 내고 있고, 이재명 지사를 상대로도 이때다 싶어서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민주당은 절대로 쉽게 조국의 강을 건너지 못할 것이라고. 그리고 이재명 지사도 대선 경선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조국의 강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것이라고. 결국 제가 말한 것처럼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해찬 전 대표나 송영길 대표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두루뭉실한 하나만한 사과를 했다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후발주자인 이낙연, 정세균, 추미애,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조국을 빌미로 이재명 지사에게 입장을 밝혀라, 당신은 조국 편이냐 아니냐 물을 겁니다. 벌써부터 그런 공격이 시작되고 있고요. 이재명 지사는 지금 당 밖에 있는 야권의 대선 주자나 국민들을 향해서 싸울 때가 아니라, 본인은 그 국민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내고 싶겠지만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본인의 입지를 지키기 위해서 조국이라는 강을 건너야 하는데, 다른 후보들이 자꾸 발목을 잡는 이 현상에서 당분간 벗어나기 힘들 겁니다. 그리고 추미애 전 장관의 지지율이 범여권 내부에서 오르고 있죠. 어쩌면 이낙연 전 대표를 제치고 이재명 대 추미애의 싸움이 될지도 모른다는 관측도 이제는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도보수 진영, 자유민주 진영에는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요? 잔치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이냐 추미애냐, 누구 하나를 골라도 한 사람은 극단적인 기본소득을 주창하는 좌파적 경제관을 가지고 있고, 또 한 사람은 검찰개혁에 꽂혀있는 사실상 검찰 장악이죠. 그리고 조국 수호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울 만한 그런 인물이고,
말은 민주당이지만 사실상 열린민주당 대선 후보나 다름없죠.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이재명이냐 추미애냐 이 선택지 앞에서 다수의 무당층 중도층 국민들은 외면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도 지금 부자 몸살리기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본인이 민주당 내부에서 1위를 하고 있다 보니까 흠집 잡히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두루뭉술하고 애매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대선 출마 이후에 기자간담회에서는 갑자기 기본소득이 본인의 1호 공약이 아니라면서 그동안 몇 년 내내 대표 아젠다로 밀어붙였던 기본소득을 버릴 수 있다는 뉘앙스, 그런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참 민주당 대선 경선 국민의 관심은 못 받고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느라 제살 깎아먹기에 한창인 모습인데요. 여기서 반면교사 타산지석을 반드시 삼아야겠죠. 자유민주진영의 범야권 대선 경선은 절대 민주당 대선 경선처럼 되어서는 안 되겠다. 흥행도 흥행이지만 조국의 강을 넘지 못하는 민주당 경선이 국민 외면을 받는 것처럼 자꾸 주제를 과거로 돌려서 과거사를 꺼내면서 미래가 아니라 과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미련한 일이다. 해당 행위다. 중도 보수 진영의 파해를 줄어들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민주당의 대선 경선을 보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팩트. 지금 민주당 대선 경선에 역풍이 불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을 손절하지 않는 이상, 국민들에게 완전한 제대로 된 반성을 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다른 대선 후보들이 조국으로 상징되는 열성적인 친문 당원들, 친문 세력의 지지를 과감하게 포기하고 더 넓은 중도의 바다로 나아가지 않는 이상 민주당의 대선 경선에는 계속 싸늘한 무관심과 차가운 역풍만이 불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지사 혼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우왕좌왕한다고 해서 조국의 강이 건너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변수, 추미애 전 장관, 정권 교체, 정권 재창출보다 자기 이름 알리는 것, 자기 정치가 훨씬 더 중요한 추미애 같은 정치인들이 민주당 대선 경선 한복판에 확 박혀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역풍은 점점 더 거세질 겁니다. 우리도 중도 보수 진영 안에 추미애 역할을 하는 대선 후보가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유권자들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그 사람의 영향력을 점점 더 줄어들게 만들어야 하겠죠. 그러나 지금 민주당에서는 추미애의 영향력과 지지도가 점점 더 올라가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앞으로 민주당 경선이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타산지석 삼을 만한 것들이 많은 민주당 대선 경선, 국민의 관심은 없지만 그래도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심히 지켜보면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다음 시간 또 다른 팩트를 들고 찾아와서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